안녕하세요. 학교, 직장, 사회에서 가르쳐주진 않지만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혜를 쉽고 짧게 친절히 공유해드리는 Feel Life 인생 수업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부장님이든 말단 직원이든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것은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특성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실수나 사고를 쳤을 때 그 이후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죄책감, 슬픔,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처음부터 시도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에서 크고 작은 실수나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멘탈, 정신관리법과 바로 취해야 될 액션, 조치에 대해서 중요한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상이 짧지만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슬레이트. 직장에서 실수나 사고를 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감정의 컨트롤입니다. 물밀듯이 올라오는 죄책감, 부끄러움, 화가남, 슬픔, 통탄함 등의 여러 감정이 경우에 따라서 크고 작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생각하는 뇌가 반응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감정이 발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 감정이 먼저 자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사고 친 다음에 자책하고 있는 자신에게 먼저 감정에 휩싸이고 그 감정에 두려워하고 손이 벌벌 떨고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지라도 너무 스스로 억압하지 마세요. 이제 그걸 아셨으니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Feel Life 인생 수업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빨리 안정화해야 될까요?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보통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만 우리 밥줄이, 돈줄이 달려있는 직장에서는 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감정을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옴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 쓰나미가 어디서 왔는지를 10초 세면서 자각해보라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죠. 와, 저기 감정 쓰나미가 오고 있네. 저건 분노와 슬픔 그리고 큰 좌절감이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쓰나미의 크기를 보니까 역대급인데 내가 방금 1000만원짜리 손해를 볼 수 있는 사고를 친 것 같아. 정말 최대 위기다. 그래서 나는 죄책감이 들고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이 정도면 잘릴 각인 것 같아서 개슬프다 라고 말이죠. 좀 비정상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 여러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감정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훨씬 더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출처도 모르는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지 못하거나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화가 쌓이듯 스트레스가 쌓이듯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출처를 아는 감정은 이성 영역으로 끌어와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감정의 여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나 실패할 때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고 어디서 왔는지 딱 10초만 생각해본다. 감정의 출처를 알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되는 것만으로 그 여파가 상당량 줄어든다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추가로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악의 결과를 잠깐 상상해 본다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주로 쓰는 것입니다. 실수, 사고친 일의 결과가 가장 안 좋을 때를 미리 생각해보고 와,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되겠구나 해보는 겁니다. 이게 예방주사의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과장된 표현을 하면 마치 죽을 것을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편안해진 상태라고 할까요? 마음의 준비라고나 할까요? 뭔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마치 이런 기분이죠. 어차피 내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회사에서 잘리는구나. 그리고 사태가 더 커져봤자 내가 예상했던 그 최악의 상태 그대로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습니다. 가끔 적중은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상상을 안 했을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는 마음들이 곧 진짜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한번 맞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자, 그럼 사고를 쳤을 때 멘탈, 정신적인 부분은 감정 조절과 최악의 상황 예방주사로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제 실질적인 액션, 조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자, 이제 두 번째,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멘탈 관리를 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실제적인 액션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과거를 되돌릴 순 없지만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고가 과속 때문에 일어났는지 신호 위반인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다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면 119에 전화하고 경찰서에 전화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건 폐차를 시키던
뒷일이 진행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어떤 중대한 실수를 내가 비록 쳤더라도 또는 내 부하 직원이 실수 폭탄을 떨어뜨렸더라도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입니다. 사고가 난 이유와 책임자, 문책, 질책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금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가능한 서둘러 적절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것이 감정 컨트롤 후에 실질적인 행동, 조치의 바로 1순위입니다. 그리고 어서 행동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 혹시나 어떤 되돌릴 수 있는 방책, 아니면 사장님에게 먼저 보고하세요. 미친 짓 같지만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큰 회사면은 얼른 다른 직급 높은 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더 잘 아는 사람이 경험이 많아서 해결 방법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주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얼른 말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보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슬레이트. 자, 오늘 이렇게 직장에서 실수, 사고 쳤을 때를 봤는데 사실 이거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경우에도 실패나 실수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